안녕하세요. 미국 박사 대리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것들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면 옥살릭산이 몸에 쌓여서 콩팥에 돌이 생기고 요도 결석증이 생겨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C 대사 물질 중 하나가 옥살릭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타민 C 대사 중에 나오는 노폐물 중 하나지 섭취하는 비타민 C 전체가 옥살릭산으로 대사가 돼서 배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옥살릭산은 우리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 중 글라이신이나 하이드록시프롤린 등이 간에서 처리될 때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 옥살릭산은 물에 잘 녹으며 콩팥만이 아니라 대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또는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연소가 돼서 몸 밖으로 숨을 통해서 배출되기도 합니다. 콩팥에 옥살릭산 돈이 생기고 요도 결석이 생기는 사람들 대부분이 물을 평소에 충분히 안 마시고 또 콩팥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용량의 비타민C를 안 먹어도 콩팥에 돌이 생기고 요도 결석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그랬습니다. 비타민C 섭취나 물 마시는 것도 제대로 안 챙기면서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콩팥에 돌이 생겨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C를 고용량, 그러니까 하루 9g을 섭취하고 있지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옥살릭산 때문에 생기는 콩팥의 돌이나 요도 결석증은 생활습관과 신진대사 문제지 고용량 비타민C 섭취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고용량의 비타민C 주사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용량의 비타민C를 먹을 때 받는 혜택이 생활습관과 신진대사 문제로 오는 불이익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장합니다. 비타민C를 매일 많이씩 드십시오. 그래도 만에 하나 요도결석이나 콩팥에 생기는 돌이 걱정이 된다면 수분의 섭취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매일 수분 섭취량이 많을 때 몸에 있는 노폐물은 더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려요. 타블렛으로 만들어진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이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위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타블렛 형태의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위가 비타민C를 이물질로 간주해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 위액을 평소보다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평소보다 많이 배출된 위액이 염증난 부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린 겁니다. 이럴 경우 타블렛 형태인 비타민C를 씹어서 삼키면 위가 입안에서 가루가 된 비타민C를 이물질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위액을 많이 배출하지 않아서 속은 더 이상 쓰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비타민C 타블렛을 씹어 먹어도 속이 쓰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타민C를 찍어내기 위해 넣는 부첨가물에 대해 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서 부첨가 물질이 안 들어있는 비타민C를 찾아 드시면 됩니다. 시중에는 비타민C가 3g씩 봉지에 가루 형태의 제품이 있으나 이것도 드실 때 신맛이 너무 강해서 먹기가 힘들다면 부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캡슐 형태의 비타민C를 구입해서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입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음식으로 섭취되는 비타민C는 몸을 산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입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장으로 흡수가 됩니다. 몸이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필요로 하며 이럴 때 더 많은 비타민C를 흡수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므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술을 많이 마실 때 세포에 스트레스가 와서 활성산소가 생성돼 배출될 때 이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합니다. 숙취를 쉽게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담배를 필 때 세포에 스트레스가 와서 활성산소가 생성돼 배출될 때 이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합니다. 과격한 운동으로 세포에 스트레스가 와서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배출될 때 이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또 비타민 C가 합니다. 암이 활성화돼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어 배출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합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 일에 집중한다든지 공부에 열중할 때 세포에 스트레스가 와서 활성산소가 생성돼서 배출될 때 많이 배출될 때 이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합니다. 입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C는 입안에서는 맛이 신산성이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서 위에 도달하고 나면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인 염산에 상대적으로 알칼리가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신맛인 비타민 C가 위에 도달하면 알칼리 성분으로서 위액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파는 비타민 C 에스터나 칼슘이나 나트륨으로 변형시켜서 장사를 하면서 비타민 C 산도를 중화시켜서 위액 부담이 덜 가게 해서 자극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얄팍한 상술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질문. 천연 비타민 C와 화학 비타민 C의 차이가 있나요?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우리 비타민은 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천연 비타민 C입니다. 케미컬로 만든 화학 비타민 C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광고를 합니다. 첫째로 소비자가 생각해 볼 일은 도대체 귤이나 오렌지를 몇 개나 짜서 정제를 해야 비타민 C 하나, 그러니까 1000mg이 만들어지겠는가입니다. 요즘 귤과 오렌지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정제된 비타민 C, 하얀 비타민 C가 축출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 아마도 1000mg 비타민 C 하나 값이 3,000원, 5,000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비타민 C는 곡물에서 축출한 포도당을 몇 차례 발효시키고 또 화학 처리를 한 후 정제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이외의 방법은 가성비가 안 맞아서 상호성이 희박합니다. 자, 사람과 기니픽을 제외한 많은 동물은 비타민 C를 간에서 스스로 생성합니다. 에스키모들이 고래의 간을 먹는 이유는 고래의 간이 만들어내는 비타민 A가 아니라 비타민 C를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돼지도 비타민 C를 간에서 만들어내서 부패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산균을 활성화시키면서 소화기관을 관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세상 어느 과학자라도 오렌지에서 축출한 비타민 C, 고래 간에서 축출한 비타민 C, 포도당에서 발효해서 만든 비타민 C, 아니면 딸기에서 축출한 비타민 C 등을 구분해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노벨상을 이 사람에게는 한꺼번에 5개를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추출하더라도 비타민 C는 그냥 비타민 C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